올해 축구계는 말 그대로 돈판이 됐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유럽 축구단을 사들이던 시대에서 이젠 직접 선수들을 사들이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호날두를 필두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선수들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죠. 세계 최고의 IT 기업은 살아있는 전설 메시를 앞세워 돈을 쓸어 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OTT도 축구계의 새로운 물주가 됐죠. 머니와 로맨스 사이 그 어디쯤에 와 있는 축구는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스튜디오 퍼즐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축구를 흔히 낭만의 스포츠라고 부르죠. 그 배경엔 아마 원 클럽맨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클럽과 팬들을 위해 팀에 충성한 선수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데뷔부터 은퇴까지 단 하나의 팀에서만 뛴 선수들을 얘기하지만 조금 느슨하게 본다면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이까지 한 팀에서 활약하다가 기량이 떨어지면 비교적 약팀으로 이적하는 선수들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AC 밀란의 파울로 말디니, AS 로마의 프란체스코 토티, 바이에른 뮌헨의 토마스 뮬러 등이 대표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리버풀 FC의 스티븐 제라드를 가장 좋아합니다. 사실 원클럽맨들을 보기 어려워진 건 꽤 오래됐습니다. 현대 축구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선수들이 빈번하게 이적하는 건 이제 흔해졌기 때문이죠. 전 세계 축구 선수들 중에서 초특급 슈퍼스타들을 대거 영입해 은하수를 이루겠다는 레알 마드리드의 갈락티코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일머니가 직접 유럽 축구단을 사들이면서 구단주가 되기 시작했죠. 프리미어리그의 첼시, 맨체스터 시티, 뉴캐슬, 그리고 리그왕의 파리 생제르맹 등등이 있네요. 그런데 올해는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중동의 오일머니는 자국 리그의 선수들을 직접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한물간 선수들이 아니라 전성기를 지나고 있거나 전성기를 앞둔 선수들을 말이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입니다. 선수들 몇 면을 한번 보실까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필두로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고백 메레스, 칼리두 쿨리발리, 은골로 칸테, 카림 벤제마, 에두아르 멘디, 호베르트 피르미노, 마르셀로 브로조비치, 리아드 마레즈, 사디오 마네, 조던 핸더슨, 그리고 네이마르까지.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에겐 2억 파운드, 우리 돈 3천억 원이 넘는 몸값을 제시하기도 했죠. 물론 이번 시즌엔 이 영입이 실패했지만 내년에도 이집트 파라오를 향한 구애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무대, 유럽이 아닌 관중들도 꽉 차지 않는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의 프로리그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천문학적인 돈 때문입니다. 사우디 프로리그는 이번 여름에만 7억 파운드, 우리 돈 1조 1600억 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네이마르는 연봉만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죠. 사우디가 자본주의 생태계 교란종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사우디가 이렇게 축구에 돈을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소프트 파워 강화로 꼽히죠. 축구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게임, 관광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석유를 넘어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의도와 함께 해외 영향력 확대로 이미지를 개선시키려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우디 리그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돈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없다는 쪽과 헤리티지 없는 스토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쪽이 팽팽합니다.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중동 오일머니가 이렇게 활개를 치는데 천조국의 나라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미국에선 끝판왕끼리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애플과 메시죠. 고국 아르헨티나에 월드컵을 남기고 PSG를 떠나게 된 축구 고트 메시. 사우디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유혹을 했지만 그는 축구 불모지 미국의 MLS로, 그것도 꼴찌팀인 인터 마이애미로 갔습니다. 말 그대로 축구 전도사가 된 겁니다. 이 팀은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데이비드 베컴이 공동 구단주 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메시의 미국행엔 MLS 후원사인 애플, 아디다스 등 거대 다국적 기업과의 계약이 결정적이었다고 하죠. 애플은 MLS의 독점 중계권을, 아디다스는 MLS 전 구단에 독점으로 유니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MLS 중계 수익을 메시와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베컴처럼 MLS 구단주가 될 길도 열어놨습니다. 메시 입장에선 돈과 명예 모두 챙길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이죠. 게다가 가족들이 살기에도 미국이 훨씬 나은 환경이겠습니다. 미국 남부엔 남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도 뭔가 고향 분위기가 물씬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메시 효과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올해 리그스컵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메시는 전 경기에서 득점을 내면서 꼴찌팀을 이끌고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멱살 캐리였죠. 메시의 활약에 우승 건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 올해부터 2032년까지 MLS 중계권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메시 경기는 오직 애플 TV 플러스로만 볼 수 있는 구조죠. 업계에선 현재 MLS 시즌 패스의 유료 구독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시의 팔로워 중 1%, 약 500만 명만 MLS 시청권을 사도 애플 TV 플러스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프라인 티켓과 유니폼 판매 수익 등 부가적인 경제 효과는 덤이죠. 애플의 CEO인 팀 쿡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애플 TV 플러스의 구독자 수 증가가 우리의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다.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 합류한 것이 우리를 도왔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죠. 애플이 주목한 건 역시 소프트 파워입니다. 애플은 앞으로 스포츠 중계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TV에서 OTT로 넘어올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시감이 있죠. 한국에선 쿠팡이 쿠팡 플레이를 통해 스포츠 중계에 적극적입니다. 쿠팡 역시 애플처럼 스포츠라는 컨텐츠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넓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궁금하네요. 고트 논란을 종식시킨 메시가 미국에서도 활약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메시 덕분에 미국에서 사커
bom이 제대로 불지, 그 끝에 메시는 어느 팀의 구단주가 될 수 있는지 말이죠. 돈이 빠져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요. 이 팀이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건 아셨나요? 9월 초엔 맨유 주가가 하루 만에 18% 폭락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는 맨유가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한 2012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하네요. 지금 맨유는 매각 중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맨유를 소유하고 있는 글레이저 가문은 맨유를 매각하는 중인데 이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에 따른 여파라고 합니다. 맨유가 시장에 나오자 글로벌 화학 기업인 이네오스를 설립한 영국의 억만장자 짐 레클리프와 쉐이크 자신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이슬라믹 은행 회장을 앞세운 카타르 컨소시엄 간 2파전으로 구도됐죠. 글레이저 가문은 60억 파운드, 우리 돈 10조 원을 원했는데요. 카타르 컨소시엄이 제시한 최종 금액은 이에 못 미치는 55억 파운드 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글레이저 가문은 지금 팀을 파느니 좀 더 몸값을 키워 다시 다자간 경쟁을 붙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실 여부는 모두 알려진 게 없습니다. 시즌 시작 전에 매각 작업이 끝났다면 선수 영입에도 좀 더 적극적일 수 있었을 텐데요. 가뜩이나 맨유는 시즌 초반 성적이 좋지 않은 데다가 주축 선수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시끄럽습니다. 우연찮게도 중동 오일머니 구단주를 받아들인 같은 연고지의 맨체스터 시티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모습이죠. 이제 맨체스터를 상징하는 축구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해외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선수들의 몸값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주장이고 김민재 선수는 발롱도르 30인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미 사우디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2,50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제안했고 우리의 손캡틴은 거절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또 돈을 보고 팀을 옮기는 선수들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축구 선수의 수명은 짧고 부상이라도 당하면 그 수명은 더 짧아지죠. 누군가에게 명예만큼 돈이 중요하고 이는 비난받을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21세기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인 라모스는 오일머니를 뒤로한 채 18년 만에 친정팀인 세비야로 돌아가는 낭만을 보여줬지만요. 어찌됐든 우린 축구라는 스포츠가 머니와 로맨스 사이에서 그 균형을 조금씩 잃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낭만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진 제가 좋아하는 팀을 더 열심히 응원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